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얘기죠. 앞에서 나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남백자기가 유호 상지구 견 대목언 유이라. 그렇겠습니다. 남백작이란 가상인물이죠. 남백작이란 사람이 상지구, 상의 언덕, 지명입니다. 상지구라는 곳에서 논일고 있었는데 여유롭게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논일고 있다가 대목, 큰 나무를 봤는데, 앞에서 대목 그런 거겠죠. 큰 나무를 봤는데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결사천승 은장비 기소래. 마천승.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말은 네 마리의 그 말이 끄는 수레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 천대를 묶어놔도, 그 나무에 묶어놔도 은장비, 그 은자나 비자는 동사로 같은 뜻이에요. 이 장자는 그래서 이 판본이 장을 앞으로 돌리고 은비로 되는 게 있는데, 전 제가 보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늘이죠. 얘는 음이에요. 그늘로 가리는 곳에 있는 것은 다 은비, 가려서 보호해 줄 수 있었다. 커버할 수 있었다. 덮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늘 짓고 다 덮을 수 있었다. 수리 천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와 이걸 보고 어마어마한 큰데 말하기를 차 하목야제인저 차필류 이제부인저 부 종결음으로 감탄표시죠. 자기가 말하기를 이것은 무슨 나무지? 이게 무슨 나무야? 이런 거죠. 하제. 이게 무슨 나무지? 이 나무는 반드시 기이한 재주, 제목 기이한 재주가 있을 것이다. 앙이 시기 세지하니 즉 권곡이 불가이위 동량하고, 고개를 들어서 세목, 그 자세한 나무가 수십 가지가 뻗어 있고 나무 하나하나 자세히 뻗어 있는 여러 나무들을 고개를 들고 보았더니 권곡, 배에 꼬인 거예요. 이렇게 배에 꼬여서 동량, 들보나 기둥을 만들 수는 없고, 기둥이나 들보를 만들 수가 없고, 고개를 숙여서 그 뿌리까지 밖에 나와요. 뿌리를 보았더니 축해이 불가위 감각이라. 축해, 이거는 그 수레바퀴 축이 돌듯이 이렇게 트위스트인 꼬인 거죠. 꼬여서 이렇게 뻗어 나간 거예요. 축해라는 거예요. 꼬이고 뻗어 나가서 관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평평해야 되는데 켤 수가 없는 거죠. 시기엽즉 구라니 위상. 그 나뭇잎을 이 혓바닥으로 이렇게 맛을 보면 입이 타올라서 부상을 입고 상처가 나고 상처가 되고, 여기 세상에 이상한 식물들이 많아서 이제 독소가 강해서 사람을 뭐 며칠 동안 막 온몸 붓게 하는 그 독소가 있는 생물이라고 해서 보호하는 게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취지 이 후지 냄새를 맡으면 사인 광정하여 3일 이후 불이라. 냄새를 또 맡았더니 사람을 하고 미치고 술이 취한 듯해서 3일이 지나도 그침이 없다는 거죠. 이 도대체 어떤 나무가? 크긴 큰데 뿌리는 꼬였고, 뿌리는 뒤틀렸지, 나무 가지는 꼬였지, 이파리는 불에 탄 듯하지, 냄새는 썩은 내인가? 술 취한 듯 3일 동안 머리가 띵하게 만들지. 자기가 말을 하죠. 차, 과, 부재지 목냐. 부재지 목이라. 이것은 과연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다. 그러니 이지어 차기 대인저. 이렇게 큰 것에 이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크게 되었구나. 차호라 신인 2차 부재니라. 신인은 이것처럼 부재하기 때문이다. 부재한 것을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재해야, 제목이 없어야 신인이 된다 얘기를 하죠. 앞에서 읽은 그 장석과 그리고 그 산목하고 똑같은 얘기죠. 같은 산목인데 남곽자기는 이거를 보고 이제 신인의 경지까지 갔죠. 신과 같은 인간, 신령스러운 인간, 훌륭한 인간, 진짜 도교에서 모델로 삼는 인간은 부재, 제목이 되지 않는 것을 씀으로써 때문이야 그래. 그래서 신이 된다는 얘기죠. 앞에하고 얘기가 좀 다르죠. 앞에는 그 장석이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현몽을, 역사가 현몽을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나무를 보더니 쓸모없는 나무네 그래놓고 곧바로 차호라는 말을 하고서 신인은 2차 부재라고 얘기를 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됐네 그래놓고 그래놓고 나무가 큰데 그래놓고 곧바로 신인으로 점프를 하거든요. 논리적 비약이 있죠. 이게 이제 동양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흔히 이 눈살을 찌푸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갑자기 큰 나무 얘기다 갑자기 신 얘기가 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논리를 추구하고 논리의 이 관계를 논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은 정합성과 조직성을 얘기하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눈살 찌푸리고 동양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장자는 앞에서 분명히 논리적인 설명을 가했습니다. 장석과 그의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죠. 정이 있고 산목을 얘기하던 장석이 있고 반대되는 의견이 나와서 나중에 그걸 받아들여 새로운 인물을 변하죠. 그래서 정반함의 논리 같은 걸로 들을 수가 있는데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논리에는 이 철학자들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직관을 깊이 생각하는 게 장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탁 깨닫는 게 있거든요. 이 영어에서 에피판이라 그러는데 현현이라 그러는데 이게 앞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도 하지만 이 남각작이라는 사람이 유라 그랬잖아요. 놀면서 이 사고방식이 계속 살피고 이거를 보고 하면서 탁 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탁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논리적 차원에서 보면 이상하지만 사람은 분명히 직관이 있습니다. 장자 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탁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자는 그 논의를 벌일 때 직관이라고 우리가 뭐 굳이 분류를 하지 않아도 뭐라 그럴까 전제되는 사실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중간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건너뛰는 경우가 일부러 있어요. 이 동양에서 조직을 논리학을 얘기할 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장자가 능하죠. 이 부분은 이제 도교를 뭐라 그럴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지만 논문에 읽었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설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불교를 받아들일 굉장히 중요한 준거점이 되고 토대가 된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역시 여기서도 기능, 재 우리는 참 그 말 좋아하죠. 저 사람 제목이야. 우리 이거 쓰기도 하고 이 나무 제자하고 이 제주 제자 같이 쓰는데 재주가 있어. 뛰어나. 이 재주를 되게 능력하고 탤런트라고 같이 해서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장자는 그런 것만이 아니다 얘기를 하죠. 이 재능이라는 게 참 좋은 거긴 한데 평생을 가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재능이 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해볼 만한 일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송유 형시자 의 추백상이라. 송나라에는 형시라는 지역이 땅이 좋았지만 송나라에는 형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추나무, 가래나무, 백나무, 상나무, 뽕나무 이게 다 굉장히 유명한 나무들이죠. 이것이 잘 자란 마땅하다는 거죠.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었다는 얘기죠. 장자가 이제 사마천에 따르면 송나라의 그 칠원, 그러니까 온나무 정원을 관리하는 칠원리라 그러죠. 하급 관리였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추백상 나무의 성질이나 나무가 잘 자라는 것에서 잘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 나무 얘기도 아마 많은 것과 나무에 관련된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이 칠원이 나무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과 이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장자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무를 보는 제 안목이 재능이 아닌가? 안목이 있었던 거죠. 기공파이상자는 구저후지 액자 참지하고 공파 하나름으로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움켜 잡을 수 있는 것 이상 나무를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서 한 웅큼으로 잡을 수 있는 나무 크기가 자라게 되면 원숭이의 말뚝을 구하는 사람이 그 나무를 잘라가고 원숭이는 그 원숭이를 하도 저기 하니까 이거 끈에 묶거든요. 이 말뚝에 묶어두죠.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개도 말뚝에 이렇게 해서 묶어놨는데 원숭이의 말뚝을 구하는 사람이 그 나무를 베어가고 3위 4위 구고명지 려자 참지하고 이 세 아름이나 네 아름이 되는 나무는 고명한 사람의 기둥을 구하는 사람이 베어가고 기둥이죠. 7 아름이나 8 아름이나 되는 건 귀인 부상지 구 선방자 참지하고 7 아름이나 8 아름이나 큰 나무는 귀인들 벼슬아치나 부유한 상인들의 집에서 전방 이거는 관입니다. 원래 전방은 관의 한 짝이죠. 덮개나 아래쪽에다 하는 큰 널판을 말하죠. 관을 구하는 사람들이 베어가고 그러므로 미종기 천년 앞에 나왔죠. 미동기 천년이 중도이 요어 부근하니 차 제지환야라.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천년, 주어진 생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이미 도끼와 자귀에게 요절이 나니 이것이 제목이 되는 나무들의 근심거리다. 고로 해지 이우지 백상자 여 돈지 항비자 여 인지 치병자는 불가히 적하니라. 그러므로 해지는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복을 구하고 죄를 없애는 거. 그리고 제사 양해 제사를 지내서 그 액땜을 없애고 풀어버리는 그런 게 해라 그러는 거죠. 소에게 흰 이마가 있는 소를 쓴다든지 항비 코가 하늘로 쳐든 돼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치지 있는 자들을 써서 액땜을 할 때에는 이런 소나 돼지나 사람은 황합바다에 던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푸닥거리를 할 때는 해라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소 가운데 백상이 있는 손 쓰지 못해요. 흰 이마가 있거나 돼지도 돼지 코가 다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항비자 위로 쳐들어 있는 심한 코를 가진 돼지는 못 씁니다. 황하에 던질 때 사람도 썼어요. 사람을 던져 처녀를 주로 바치기로 했는데 치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 제물로 쓰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황하에 던져서 하백에게 제물로 쓸 수가 없죠. 이러한 사실을 무당과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 이런 존재들은 상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써요, 제물로. 그런데 이런 백상이 있는 이마에 흰 점이 있는 소, 코가 들쳐 있는 돼지, 그리고 치질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신인지 소유의 대상녀라. 신령스러운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크게 상스럽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다. 것들이다.
여기도 이제 관점의 변화가 보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쓸모,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동물들이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수를 누리고 평생을 살 수가 있죠. 특히 장자는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그 장애인들,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소와 돼지와 사람을 동렬해 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신인은 생명이란 같은 존재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을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쓸모와 쓸모 없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지도 않죠. 나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동물과 사람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읽은 부분은 그 나무와 동물 얘기까지 제사 얘기를 했지만 쓸모 없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재능과 그것만이 다가 아니란 장자의 독특하고 특별하고 제가 보기엔 소중한 관점을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